3.1혁명 120주년 기념 인문학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주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예. 강한 국가 시리즈. 그래서 1 해서 주권 회복, 로켓이라든가 그런 거, 미사일 했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강한 국가 2, 보건 안보. 여러분, 보건 안보라고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새로 나온 개념이에요. 자, 한미 정상회담에서요,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을 설치 합의했습니다. 이게요, 나중에 제가 한번 다시 종합적으로 하겠는데요,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그제 한미 백신 파트너십 후속 실무 활동이 시작했어요. 이게 백신 파트너십이라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우리나라는요, 한미 관계는 미일 동맹이 있죠. 미일 동맹의 하부 구조처럼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미국의 파트너가 된 거예요. 파트너가 되어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처음 있는 일이에요. 우리나라가 미국과. 그건 나중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자, 일단요, 모더나하고 삼성바이오가 협약을 맺었어요. 뭐냐? 위탁 생산하기로. 즉 모더나의 백신을 우리나라 삼성바이오에서 생산하는 거예요. 8월부터 합니다. 8월부터. 그리고 또 노바백스라는 미국 회사하고 우리나라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과 생산을 같이 하기로 했어요. 이미 노바백스 백신 나왔거든요. 그 기술을 이전해 주겠대요. 우리나라에게. 기술을. 그리고 우리나라에 생산을 하래요. 그런데 이미 SK바이오사이언스는요, 아스트라제네카를 우리나라 안동 공장에서 만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8월이 되면 백신이 노바백스,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3개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거예요. 또 있어요. 휴온스 글로벌하고 한국코러스라는 곳에서는요, 현재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V 기술을 이전받아서 생산해내고 있어요. 그리고요, 녹십자 한미약품은요, 백신 생산 설비를 완공해서 현재 계약을 타진하고 있고요. 특히 녹십자 같은 경우는요, 글로벌 백신 연합이 있어요. 거기서 지금 녹십자에게 생산권을 줬어요. 지금 이번에 요 두 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해서 지금 계속 실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보십시오. 2개를 제외한 모든 백신을 우리가 생산합니다. 전 세계에서 딱 2개 제외. 화이자하고 중국 시노백인가 그거. 그 2개 빼놓고는 이제 모든 백신을 다 우리나라가 생산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요걸 통해서 뭐가 됐느냐? 글로벌 백신 허브 국가가 됐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즉, 전 세계의 거의 모든 백신을 다 우리나라가 생산하게 됐다고요. 왜요? 왜 우리나라일까요? 왜? 이거 되게 좋은 일이에요. 자, 인천공항에 최근이 드디어 하루 이용자가 10,000명이 넘었대요. 이제. 그런데 그 전까지만 해도요, 작년 대비 97%가 줄어들었다 합니다. 당연히 해외에 안 나가니까. 그러면 항공사를 다 문 닫겠죠. 이제 제 주변에 좀 지인들 지금 많이 피해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되잖아요? 이게? 백신은 다 비행기로 수송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백신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로 비행기로 수송하겠죠. 예. 우리나라 항공물류가 살아나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송도에 삼성바이오 공장을 짓고 있어요. 이런 식입니다. 글로벌 허브 국가가 되면 우리나라 생산 유발 효과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이제 더 안전한 나라가 돼요. 왜 그럴까요? 백신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 백신 없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게 글로벌 허브 국가가 되는 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왜 우리나라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지난 1월이에요. 인도 아스트라제네카 위탁 생산 공장에서 불이 났어요. 인도에서. 그래서 전 세계의 공급 차질이 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미 우리나라 안동에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 그 생산 공장은요, 풀타임으로 돌아가요. 인도 이거 회복하느라고. 자, 그리고 있고요. 또 이거 보십시오. 이번엔 미국이에요. 얀센 백신 생산 공장이 위생 관리도 부실하고요. 분명히 얀센 백신 생산해야 되는데 성분이 혼합 사고가 났어요.
이건 공정의 문제예요. 뒤에 건 관리의 문제고 이건 공정의 문제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전 세계 다른 공장들에서. 그리고 또요. 보십시오. 브라질에서 중국산 원료 수입이 중단됐어요. 그래서 브라질 생산이 다 차질이 생겼어요. 백신이. 다른 나라들은 여러 가지로 백신이 공장을 지어도 차질이 생겨요. 여러분 벨기에도 공장이 하나 있었거든요. 거기도 그 공장 증축하다가 또 화재가 났어요. 다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거 보십시오. 육군 54단 특공대가 안동 코로나 백신 생산시설을 방어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뉴스 같은 데서? 못 봤죠? 예. 제가 이래서 기자들을 싫어합니다. 기레기를 싫어합니다. 우리나라는 백신을요, 이렇게 접근을 해요. 백신에 대해서. 이게 군 특수부대가 지키고 있고요. 이거 보십시오. 서상철 서장이 누구냐? 송도 소방서장이에요. 예. 백신 공장 화재 예방 점검 같고요. 경북 소방본부장, SK 안동 배추공장 화재 위험 점검하고 아예 옆에다 상주시켜놨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공장이 돌아가다 보니까. 그래서 아예 우리나라는 이렇게 다 국가 총역으로 백신 시설, 공장 시설들을 돌보고 있어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자, 백신 생산에 안보의 개념을 적용합니다. 안보. 즉, 중요한 군수물자 있죠. 총 생산하고 탱크 만들고 비행기 만들고 이렇게. 그거와 동일하게 백신 생산을 개념을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건안보라고 합니다. 보건안보. 여러분, 보건소 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보건소. 임의로 치료해주는 곳. 근데 이게 우리나라 보건소가요, 세계 유례가 없는 보건소입니다. 일단 우리나라 보건소는 미국의 보건소를 갖고 온 거예요. 자, 병원은 뭐고 보건소는 뭡니까? 병원은 사기업, 보건소는 공기업? 맞아요. 기능적으로. 병원은 치료하는 곳이고요. 보건소는 예방하는 곳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쉽습니다. 그런데 유럽은 보건소가 거기는 다 공공의료잖아요. 웬만하면요. 그러니까 보건소가 치료도 해요. 우리나라는 우리 이번에 백신 또 가까운데 아무 데 가서 다 맞죠. 예. 이렇게 사기업인 병원과 보건소가 정말 시스템이 잘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보건소가 임의로 가고 뭐 그런 데가 아니라 예방하는 곳이거든요. 이번에 우리 보건소 중심으로 백신이 아니라 코로나 대응 얼마나 잘했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즉, 다른 나라들은요, 공장을 지어놔도 이렇게 관리를 못해요. 불나요. 이렇게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혼합사고 벌어져요. 배송이 안 돼요. 우리나라는 그럴 일이 없어요. 그리고 또 공장을 지어놔도요, 코로나 백신 공장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셧다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생산 공장을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즉 이게 K-방역의 성과예요. 우리 산업기술도 높아졌고, 그리고 우리가 백신도 이렇게 없이도 방역을 잘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수많은 공장들을 짓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보건안보라 그래요. 이젠 더 이상 보건이 그냥 개인 위생이 아니에요. 국가의 존립을 좌지우지하는 안보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게 외부의 적. 쳐들어와요, 누가? 일본이든 누구든. 그리고 내부의 분란, 혁명이나 쿠데타가 일어나요. 이런 걸 했는데, 이제는 그거 말고, 이 보건, 위생에 또 초점을 맞추자.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잘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게 뭔지 혹시 아십니까? 이 그림이. 여기 보면 이 사람들도 특공대처럼 보이죠? 여기 문재인 대통령 보이죠? 예. 뭐 하는 것 같습니까? 여기 뒤에 조금 글자 조금 보이죠? 이길 수 없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나라는요, 백신을 수입도 하고 생산도 하잖아요. 그거를요, 백신 수송 지원 부대를 아예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군인이 큰 자원이에요. 제가 듣기로는 우리 박세랑 집사님께서도 자유로를 만드는 그 부대에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자유로 닦는 부대에 계셨대요. 우리 여기 일산 가는 자유로 있잖아요. 지금 자유를 닦으려고 부대를 하나 만든 거예요. 그런 식이에요. 백신을 수송하려고 부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대가요, 군인만 있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자체 생산된 거는
보십시오. 냉동 탑차죠. 냉동 탑차를 경찰차와 경찰 오토바이가 호유해요. 우리나라에선. 탈출할 수 있으니까. 만에 하나잖아요. 만에 하나. 여기 탑차에 백신이 몇 개 실리겠어. 몇 천 개, 만 개 실릴 텐데.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누가 만약에 길을 막든가 이래버리면 냉장고 온도 떨어지면 어떡할래?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경찰이 보호합니다. 근데 이건 약과예요. 이게 약과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보십시오. 군인까지 했습니다. 군인들이 일일이 다 모니터링하고 백신 수송 지원 부대가 모든 백신 수송 차량을 군인이 호위하고 또 시누크 헬기,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 보십시오. 군 헬기를 활용해서 연평도에 백신을 수송합니다. 제가 이거 보고 되게 울컥했는데요. 연평도 주민이 2,000명이에요. 여기 연평도 있잖아요. 인천 앞바다에. 2,000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애들 빼고 이제 어른들만 맞을 거잖아요. 어른들이면 한 1,500명, 1,700명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백신 맞추려고 우리나라에선 군 헬기를 띄워요. 대단한 거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이렇게 국민의 건강, 백신 맞는 거를 전쟁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안보. 그래서 경찰이 투입되고 군인이 투입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이 약을 잘 만들기로 6위예요. 6위 정도 돼요. 6위. 근데 미국이 우리나라랑 이렇게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맺은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잘하니까. 약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기타 관리. 이런 걸 잘하니까. 2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세계에서 약을 제일 두 번째로 잘 만드는 나라? 1위가 미국이에요. 2위가 어딜까요? 일본이에요. 근데 일본은요, 이거 보십시오. 이게 일본의 백신 수송 시스템이에요. 예, 보건소에서 약국으로 주고요. 보건소에 약국까지 어떻게 주는지 아십니까? 예, 아이스박스에 어깨에 메고 줘요. 배달해줘요. 보건소 직원 약국에다가. 그리고 약사들이 또 약국에서 받아서 각 지방 병원으로 또 아이스박스에 어깨에 메고 갖다 줘요. 이렇게. 예. 이 더운 날 마스크 쓰고 땀 뻘뻘 흘리면서 하얀 가운 입은 약사 아줌마가 아이스박스 메고 다니면서 병원마다 배송하는 겁니다. 미쳤죠. 그렇죠? 이게 현재 일본의 시스템이에요. 이걸 보고 미국에서 일본하고 계약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일본의 독특한 수공업 시스템. 얘는 자동이 안 돼요. 얘네는 전 국민 전산화도 안 돼 있어요. 우리는 백신 맞으면 15분 안에 앱 깔고 뭐 하면은 백신 맞은 인증서 딱 날아오거든요. 얘는 그게 안 돼요. 그렇죠. 네. 이러고 있어요. 이러니까 여기랑 계약을 안 맺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빨리빨리 하나는 엄청나게 잘하는 겁니다. 그게 이번에 큰 빛을 발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최근에 백신 주권이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이게 뭐냐? 예, 우리나라도 지금 백신 주권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백신 주권은 이 4개를 충족시켜야 돼요. 연구, 개발하고 제조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임상시험 및 효능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원료 확보, 대량 생산, 전국민 적기 접종. 이 4개가 다 돼야 백신 주권이 있습니다. 왜냐? 벌써 트럼프부터도 백신을 무기화하기 시작했어요. 무기화. 트럼프만 한 거 아닙니다. 중국도 했어요. 여러분, 백신의 정치가 개입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많이 됩니다. 미국에서 아직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미 FDA에서 승인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기업 논리예요. 자국의 화이자는 $70인데 쟤네 아스트라제네카 $2예요. 왜냐? 아스트라제네카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비영리 기구에서 전 세계를 위해서 그냥 라이센스 없이 니네 원료값만 내고 가져가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개발을 해놨어요. 그랬더니 미국에서 이거 승인을 안 내주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거 비싸게 팔아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유럽의 몇몇 나라들이 지금 영국이 EU를 탈퇴했잖아요. 브렉시트 했잖아요. 굉장히 까요. 예, 백신의 정치가 있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시노팜, 개발했죠? 제일 먼저 중국이 그걸 어디다 풀었는지 아십니까? 예, 남아메리카, 브라질, 칠레 이쪽. 미국 바로 아래 있죠. 거기다 풀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백신 맞았으니까 니네 우리 거 뭐 사줘. 우리랑 친하게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중국이 남아메리카를 백신으로 먹어버렸으니까
미국도 이 동남아시아나 동아시아의 백신 생산 기지에 전진 기지가 필요한데 일본이 아까 저러고 있으니까 우리랑 하자는 거죠. 우리랑 하자고. 또 우리나라는 이번에 이 연구 개발 제조 기술의 세모가 됐어요. 우리는요 백신을 많이 해본 경험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아까 그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기술이 좀 바뀌기로 했잖아요. 그걸로 하고 또 예전에 있던 거 막 개발해가지고 현재 이거 보십시오. SK 바이오사이언스 등등은 최소 5개에서 백신을 개발하고 있어요, 현재. 그리고 7월 달에 이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임상 3상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요. 우리나라가 임상 3상을 지금까지 못했어요. 왜 못한지 아십니까? 환자가 4만 명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방역을 잘해서 환자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 가서 해보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또 다른 임상법을 개발했어요, 이번에. 그래서 그걸로 지금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렇게 연구 개발과 제조 기술력이 확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이게 안 돼요, 우리나라가. 임상시험 효능 확인이. 워낙 걸린 사람이 적어요. 한 4만, 5만 나와야 되는데, 그랬다면 우리나라 아마 폭동이 일어날걸요? 자, 그리고요. 원료 확보 및 대량 생산 어떻습니까? 이거. 그 전에, 이거를 이제 임상시험 지원한대요. 이제 새로운 방법으로 하고. 자, 원료 확보 및 대량 생산. 우리나라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매우 가능합니다. 왜냐? 대량 생산 공장들 현재 우리나라에 4개 있고요. 우리나라가 이런 공장 자원은 엄청나게 잘해요. 그리고 원료 확보. 아까 브라질이 원료 확보 못해 차를 빚는다 그랬죠. 우리나라는요. 중국하고 친해요. 중국하고 친해요. 그래도. 중국하고도 친하고 일본하고도 친하고 미국하고도 친하고 우리랑 세계에서 제일 안 친한 나라가 어디 나라입니까? 일본이에요. 일본. 북한하고도 친해요. 일본하고 제일 안 친해요. 간단하게 우리나라하고 수출 규제하는 게 유일하게 일본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요. 원료 확보도 용이하고요. 또 대량 생산은 시스템도 갖춰져 있어요. 자, 그리고 전 국민 적기 접종.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좋아요 정도가 아니죠. 자, 앞에 잘 보셔요. 이게 세계 평균 접종률, 아시아 평균, 그리고 일본, 그리고 뉴질랜드, 요 퍼런 게 우리나라입니다. 보세요. 저 바닥에서 제일 늦게 시작해서 쭉쭉쭉쭉 올라가다 멈췄나 싶더니 쭉 또 올라가죠. 이게 6월 2일 데이터예요. 6월 2일 데이터. 이거 세계 토픽에 났어요. 해외 토픽에. 한국 미쳤다고. 이거 보십시오. 다른 나라 다 백신 접종 시작할 때 우리나라는 몇 달 늦게 시작했어요. 그죠? 2달 늦게 시작했는데 갑자기 쫙쫙쫙쫙 올라가다가 중간에 몇 번 멈칫멈칫해요. 왜 멈칫하는지 아세요? 아니요. 2차 접종하느라고. 이게 2차 접종 때인 거예요, 이제. 1차 맞은 분들 2차 접종하느라고 1차로 안 놓은 거예요. 그래서 쭉쭉쭉쭉쭉 올라가서 현재 자, 이거 보십시오. 이게 목요일까지 데이터예요. 목요일까지 데이터. 1000만 명 드디어 넘게 맞았어요. 1000만 명. 목요일까지. 아마 제 생각에 오늘은 토요일까지니까 해서 한 1100 얼마 맞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1000만 명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분의 1이잖아요. 20%잖아요. 접종 대상자의 25% 맞았다 그러더라고요. 벌써.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게 뭐냐? 목요일 하루 동안에 1일차 접종한 사람이 730만 명이에요. 목요일 하루 동안에. 목요일 하루 동안에 2차 접종한 사람이 28만 5천 명이에요. 합하면 하루에 우리 몇 명 놀 수 있는 거예요? 100만 명.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100만 명씩 주사를 놓을 수 있다고요. 자, 그런데 이것도 약과예요. 우리나라 연구자들에 의하면 우리나라 독감 예방 접종 지난번 했잖아요. 최고 기록이 하루 200만 건이랍니다. 더 할 수도 있대요. 더, 이거보다 2배 이상. 즉 우리나라 빨리빨리 문화는 어떻다? 세계 최고다. 그래서 독감을 적기에 접종한다? 우리나라만큼 잘하는 나라가 없답니다. 이런 거. 접종 같은 거. 지금 여러분 주변에 벌써 많이 맞자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지금 백신 주권을 확보해가고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핵폭탄 가진 나라가 짱이었어요. 그런 나라들은 비대칭 전력이라고 해서 다른 나라가 못 건드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백신 가진 나라가 짱입니다.
이게 보건안보예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나라는요, 미국, 영국, 독일, 러시아, 그리고 중국. 좀 의심스럽긴 하지만 이렇게 5개예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거의 일치하죠. 다 헷갈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번에 6번째로 들어갈 것 같아요. 6번째로. 여러분, 보건안보가 이제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입니다. 보건안보가. 우리나라는 이거를 굉장히 많이 확보했고요. 자, 요거 하나 보시겠습니까? 최근 기사예요. 대만 반도체 업체 코로나19 비상 글로벌 공급난 심화 우려. 자, 대만에서 반도체 공장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여러분, 대만은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제가 싫어하는 그 쓰레기 같은 언론들이 제일 띄워줬던 나라 중에 하나예요. 방역모범국이라고.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대만은? 아예 봉쇄. 한 명도 못 들어오고 한 명도 못 나가게 해놨어요. 해외에서. 섬이니까. 아예 봉쇄. 그리고 코로나 제로까지 됐어요. 그런데 약 보름 전에, 2주 전에 화물 비행기 조종사가 코로나 걸린지 모르고 도치를 한번 돌아다닌 거예요. 외국에서 화물기 몰고 돌아와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지금 하루 300~400명씩 걸리고 있어요. 근데 대만은 우리 인구의 반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좀 더 많이 걸려서 팬데믹이 오고 지금 이렇게 대만 반도체가 우리나라 반도체랑 경쟁하는 유일한 업체예요. 근데 보십시오. 대만 반도체 때문에 지금 공장들이 문을 닫고 있어요. 셧다운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은 최고의 호황이겠죠. 이겁니다. 이게 보건안보예요. 이게 보건안보. 이런 식으로 그냥 코로나 안 걸렸어 이게 아니라요. 이젠 코로나가 모든 산업과 전반에 걸쳐 다 걸린다고요. 여러분 혹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 뭐죠 그게? 뭐냐면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투자를 안 해요. 지금까지는. 최근까지 그랬어요. 한 3년 전까지. 왜 안 할까요? 북한하고 전쟁 날까 봐. 진짜로요. 아니 웃음 나오죠. 그래요. 우리는 여러분 북한하고 전쟁 날까 봐 그리고 이상합니까? 한솔아. 3년 전에 너 몇 살이었냐? 그때 북한에서 미사일 쏘고 핵 쏘고 막 이랬거든? 미사일 실험하고 로켓 쏘고 이랬거든? 너 그때 라면 사재기 했냐? 우리 그런 거 없잖아. 쟤네 쏜나 보다 이러고 있잖아, 우리는.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 전쟁 나는 줄 알아. 그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예요. 그게. 우리나라가 전쟁 나는 줄 알고 해외에서 투자를 안 해요. 그래서 평화가 필요하거든요. 평화 메시지가.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번에 우리나라가 전쟁 나는 국가가 아니라 어떤 국가다? 코로나 청정 국가다. 코로나가 나도 공장이 돌아가는 나라. 코로나가 팬데믹이 와도 산업이 제대로 돌아가는 나라. 우리나라는 셧다운 한 번도 안 했잖아요. 다 먹고 살만 하잖아요. 이게 바로 보건안보의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아마 올해 경제 성장률이 3% 후반에서 4%대까지 갈 겁니다. 이건 기적이에요.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예, 이제 천천히 그거는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보건안보가 핵심입니다. 우리나라는 그걸 갖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예요. 여러분, 미국은 지금 드디어 코로나가 10,000명 이하로 확진자가 10,000명 이하로 떨어졌다고 좋아하고 있어요.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한 10배 이상 많아요. 근데 거기는 50% 넘었거든요, 백신 접종률이. 더 이상 안 올라가요. 우리나라 같은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고. 우리는 한번 야 맞자 하면 응 맞자 우 하고 다 몰려와서 맞잖아요. 여기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고요. 난 안 맞을 건데, 난 쿨해, 난 건강해, 왜 내 자유인데 이런 게 있다고요. 나만 아니면 된 거예요 여기는.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당장 한 소리만 같아도 20대라서 지금 안 맞아도 되는 건데 맞고 싶잖아. 맞아야 또 엄마나 할머니 걱정하고. 우리나라 사람은 그게 참 좋은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합니다. 이 보건안보는요. 1994년 유엔에서 처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무기가 아니라 전쟁이 아니라 보건이 제일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그게 지금 약 15년 만에, 25년 만에 이렇게 실현이 됐고요. 거기에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짱입니다. 기술 있고, 능력 있고,
또 국민들이 협조 잘하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잘한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질문합니다. 여러분 혹시 G7이라고 들어봤어요? G7? 그죠? 내가 했죠? G7, G20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세계에서 제일 선진국 7개가 모인 나라도 회의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그 G7에 초청돼 가서 회의하고 있는 거 알아요? 이게 뉴스에 안 나요. 미쳐버리겠어요, 아주. 아니, 세계 7개 선진국이 모여서 대통령들이 모여서 회의하는데 거기 우리나라를 특별 초청했어요. 2년 연속.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G8을 만들자. 아니다, 아예 몇 개 더 넣어서 G11을 만들자. 좀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력은 이미 이탈리아를 제쳐서 G7에 들어갔어요. 경제력만 놓고 보면. 세계 7위예요, 세계. 그런데 이거를 뉴스에서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이번에 우리나라 G7에 왜 초청됐을까요? 이번 G7 의제가 3개예요. 1번 보건안보, 2번 민주화, 3번 탄소중립. 우리 이 3개 다 했잖아요, 이번에. 그렇죠? 보건안보 했죠? 촛불혁명 했죠? 탄소중립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롤모델로 삼아요. 그래서 지금 유럽, 영국에서 G7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 대회가 초청받아 갔고 그리고 아예 거기서 영국, 오스트리아나 뭐 다른 나라들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을 초청한 거예요. 그 기술 우리도 알려달라고. 그러고 있는데 이걸 뉴스에서 안 해요. 이거를. 이런 보건 안보 이런 거를 G7 의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 모르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뉴스 좀 보시죠. 모르잖아요, 지금.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게. 자, 어쨌든 우리나라는 보건 안보의 세계적인 선진국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